그 다음에 문학을 제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하도 어법에 요거 안 보셨죠? 요거 니은이에요. 요거 디귿 왜 안 보이세요? 요거 요만한 꼼꼼한 걸로 해야 되는 게 문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도 그렇게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학도 요거가 안 되잖아요. 요거가 안 되죠. 특히 이과 성향 갖고 계신 분들 계세요. 수학처럼 푸시는 분들. 이렇게 푸시잖아요. 큰일입니다, 그거. 국어에서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적절한 것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의 적이죠, 여러분. 그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간의 문학은 좀 감이 필요해요. 그래서 문학도 공부는 좀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한두 개밖에 안 나왔어요, 문학이. 그래서 공부 안 하고도 그냥 시험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산문 쪽이 많이 안 나와요. 고전 산문, 현대 소설 쪽이 많이 안 나와요. 저희는 고전시와 현대시 위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쪽이 훨씬 많이 나오니까 그쪽 위주로 공부하세요. 그래서 고전시, 그다음 현대시 이쪽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중에서도 고전시에서는 여러분 시조입니다. 시조가 단연일입니다. 그래서 시조 공부를 꼭 하시고 이런 것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한번 얘기할게요. 현대시와 고전시가, 시는 우리 고전은 시가라고 부르니까 여러분 이거 위주로 공부하시고요. 이거 위주로 공부를 꼭 하셔라. 그래서 그에 비해서 고전 소설이 아예 안 나온다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 상대적으로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은 그게 많이 떨어져요. 그 출제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요쪽 위주로 공부를 꼭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그다음 고전 시가 쪽에서는 그리고 또 뭐를 한다? 시조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꼭 하시고 현대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 죽음과 관련된 시라든가 아니면은 이별과 관련된 시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일제강점기랑 관련된 거. 이게 3대예요. 가장 잘 나오는 3대, 우리 세 가지 영역이라고,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많은 부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얘네는 기본 1번 넘어가서 심화 정도부터 시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마 이번에 7월 달에 제가 아마 이쪽은 할 거예요. 고전 시가를 2020년도 대상으로 해가지고 20년도 데뷔를 해가지고 고전 시가부터 아마 7, 8월에 특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인강으로 들으신 분들은 새로 나온 걸로 여러분 들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뭐 위주로 하냐면요. 요거 위주로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거 위주 중에서도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 출제된 교과서 작품들 있죠. 이쪽이 우리 쪽에서 출제가 되게 많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죠. 그럼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들어본 작가들, 윤동주 막 이러신 분들, 그죠? 이육사 이러신 분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시는 모르지만 들어본 제목들 있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가지고 별에는 밤. 못 들어봤어. 그러시면 안 돼요. 서시 뭐 이런 거요. 죽는 날까지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 몇 길에 막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진달래꽃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막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거 있죠. 걔네들이 다 교과서에 나온 것들이요. 거기 시험범이에요, 저희는. 거기가 되게 유명한 것들이 많이 나가. 유명한 거 위주로 나와요. 여러분 수능은요 요즘에 점점 유명한 게 잘 안 나와요. 벌써 수능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여러분 점점 어려워져요. 국어 어렵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우린요, 우리가 우리 수능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면 수능은 나온 게 또 안 나와요. 그게 그쪽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어디를 파고 들어가야 돼. 다 이제 익숙한 게 다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거는요, 우리 공무원 국어에서의 문학 작품은요, 나온 거 또 나와요. 계속 나온 것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또 공부하잖아요. 그게 나와요, 여러분. 그 때문에 수능에 비해서 문학의 양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거 몇 개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힘들어 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훨씬 적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교과서 작품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거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모르시니까 아 유명 작가들 유명한 작품들만 공부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어요. 그러면 오늘 저희가 제가 맛보기로 보여드릴 건 뭐냐면은 시조입니다. 시조에서 맥수지탄 3개와 지조절개 3개 해가지고 4개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갖고 왔어요. 얘네들을 공부 어떻게 하는 건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얘네는요 시조는요 무조건 해석이에요. 무조건 해석이에요. 그리고 어느 주제에 들어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 제가 맥수지탄 1번, 맥수지탄 2번, 맥수지탄 3번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여러분 맥수지탄이 한자죠. 한자성어죠. 한자성어 맥수지탄 뜻이 뭐예요? 나라 망한 거예요. 나라 망해서 한탄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갑니다. 나라의 망함, 나라의 망함 이것을 뭐한다? 한탄한다. 나라가 망했음을 한탄한다. 이게 맥수지탄이거든요. 나라 망한 거 한탄하는 게 맥수지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시조 중에서 나라가 망한 거요. 나라가 망한 거요. 나라가 망한 거랑 시조랑 관련된 거 여러분. 여기는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물론 모든 시조가 다 이렇게 되지 않지만 얘는 좀 딱 떨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무슨 단어만 나오면 돼요. 네. 500년 보이세요? 500년. 시조가 언제부터 쓰였냐면 고려 중엽, 고려 말 이런 얘기하거든요. 이때부터 쓰였어요. 시조가. 그러면 고려부터 시작해가지고 망한 나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언제? 고려부터 쓰였으니까 여러분 고려가 망했겠죠. 그 다음에 고려 다음에 나라가 무슨 나라였어요? 조선이죠. 조선 망했겠죠 여러분. 그쵸? 지금까지 오면 그 다음에 무슨 시대예요 우리는? 우리는 일제에 나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대한제국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조금 괜찮고 그 다음에 시기가 좀 길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시기를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일제는 망한 건 아니죠. 일제가 망했으면 한탄한다. 여러분 그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일제가 망했어. 아쉬워. 이건 여러분 이거는 한국에 살기 힘들어요. 한국에 살기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냥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일제 다음에 뭐예요? 대한민국이지 여러분. 대한민국이잖아요. 지금 현재잖아요. 현재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망했다고 이걸 망했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그럼 망한 거는 어디예요? 고려 망했고 조선이란 나라가 문을 닫았죠.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두 나라가 망한 거란 말이죠. 두 개의 나라 다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몇 년을 중심으로 망했느냐? 500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조선이 500이 좀 넘고 고려가 좀 500이 안 되나? 뭐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00년을 중심으로 망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냐면 500년 도읍지를 500년 역사를 500년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나라 망한 거예요. 나라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해석을 다 못해. 그래도 딱 봤더니 500년 나왔다. 맥수지탄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요. 어딨어? 그럼요. 여러분 반천년이 천년 반으로 자르는데 똑같지 뭐. 500년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나왔죠? 맥수지탄이에요. 맥수지탄이요. 또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여기 봤더니 여기 뭐가 어디 나왔어요? 여기. 맨 처음에 500년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왜요? 나라 망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좀 외우시면 좋다는 거죠. 하나하나 해석은 다 못해도 좋으니까 그러면 500년, 반천년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맥수지탄하고 관련됐구나 이렇게 가시면 돼요. 대한민국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100년 좀 안 됐죠? 100년 안 됐죠? 70몇 년인가 우리가? 맞나? 이 정도 됐을 거예요. 500년이 되려면은 많이 남았어요. 그죠? 여기 고려 500년이고 여기 500년이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면은 한 430년 정도 있어야지 망하는 거니까 여러분 뭐 생각 못 하겠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은 안 망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를 토대로 해서 봤을 때 고려 앞은 무슨 나라예요, 여러분? 신라잖아요. 신라 몇 년? 1000년.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역사의 소용돌이 안에는 안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다행인 거죠,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00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망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5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시조가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500년의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맥수지탄을 얘기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첫 번째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해석할게요. 여기 만월대 이런 거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 만월대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이 만월대가 뭐냐면 고려 궁궐터예요.
고려 궁궐의 터가 만월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만월대 어쩌고저쩌고 나오면 고려 궁궐하고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흥망이 유수하니 면월대도 추초로다 이렇게 나왔고요. 다음에 앞에서부터 그냥 쭉 가면 될 것 같아요. 갈게요. 흥하고 망하는 것이 유수와 같으니 흐르는 물과 같다고요. 쭉 지나간다고요. 그쵸? 여기는 유수 흐르는 물이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그래서 흥하고 망함은 흐르는 물과 같으니 고려의 궁궐터가 추초로다. 추초 가을 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가을 풀이라는 뜻은 가을 풀로 덮여 있구나. 가을 풀로 덮여 있구나.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흥하고 망하는 것이 유수와 같으니 흐르는 물과 같아서 고려의 궁궐 터가 가을 풀로 덮여 있다. 궁궐이 가을 풀로 덮여 있다는 건 잡초로 덮여 있다는 거죠. 망했으니까 잡초로 덮여 있겠죠. 저 궁궐이 어떻게 지금 잘 나가는 궁궐에서 임금님 계신 데가 어떻게 잡초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다음 500년 왕업이라는 거는 왕조의 업적이 왕의 업적들이 왕조가 목적에 붙였으니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목적이라고 하는 거 얘를 꼭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동의 피리 소리예요. 목동의 피리 소리에 깃들여 있으니 담겨 있으니 깃들어 있으니 이렇게 가거든요. 그들의 피리 소리에나 깃들어 있으니 이렇게 된 건데 얘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죠. 고려의 궁궐의 터가 가을 풀로 덮여 있어요. 그리고 500년 동안에 그들의 화려했던 그 시절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나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목동의 피리 소리에 있다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더 이상 고려의 화려했던 그 업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구슬프게 목동들이 부는 피리 소리에나 좀 담겨 있을까?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건 비유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이상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왕들의 업적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나 깃들어 있으니 거기에나 깃들어 있을 뿐 누가 더 이상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석양 해질녘에 지나는 객이 손님이 눈물겨워하노라. 그럼 여기서부터 고려가 망해서 그래서 왕들의 업적을 더 이상 논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눈물겨워한다. 이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객이라는 사람 있죠? 객 이게 누굴까? 얘가 화자겠죠. 내가 눈물겨워하는 거고요. 여기 석양이란 얘기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진짜 해질녘일 거예요. 시간적 배경일 거예요. 하나는 진짜 해질녘이어서 시간적 배경이 될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해질녘 역사의 해질녘이요. 역사의 해질녘이요. 고려의 왕조가 무너지고 있을 때. 그쵸? 역사적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려 왕조가 무너질 때. 그래서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눈물겨워하노라. 고려의 왕도가 무너질 때 내가 눈물겨워하노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몇 개? 3개입니다. 요 시조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딱 3개가 필요해요. 하나 500년이니까 맥수지탄이구나. 하나 석양이라는 것은 시간적 배경도 되지만 나라 망할 때를 얘기하는구나. 다음에 객이라는 거는 화자를 얘기하는구나. 됐죠? 요 3개만 하시면 이 시조랑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포인트들 잡아서 가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끝이에요. 다음이요. 두 번째 얘가 끝입니다. 얘 갈게요. 선인교에서 흘러내린 물이 자하동으로 흐르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하동으로 흐르니 여기도 이렇게 나왔어요. 선인교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이 자하동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봤더니 그냥 이거는 선인교가 다리고요. 자하동은 그냥 동이라고 하는 그곳이죠. 여러분 지명 이름이니까 신경 쓸 건 없고요. 선인교 같은 경우에서 무슨 누가 죽은 곳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넘기시고 여러분 그냥 여기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자하동으로 흐르니 흘러내린 이렇게 해석할까요? 흘러내린 물이 자하동 쪽으로 흐르니 반천년 왕업이 물소리뿐이로다. 반천년의 왕들의 업적이 물소리뿐이로구나. 물소리뿐. 왕들의 업적에서 남은 건 물소리뿐이로구나. 물소리뿐이로구나. 그러니까 뭐요?
왕들의 업적이 더 이상 누가 얘기하는 사람 없다고요. 그런 소리가 그런 말들 없이 그냥 물소리밖에 안 난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자하동이나 여기 있는 천인교 얘네들은 다 고려랑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고려랑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다리, 고려의 충신들이 지나다녔던 다리, 뭐 이런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리에서 흘러내린 돈이 자하동으로 흐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은 그대로 흐르고 있지만 반천년 왕들의 업적, 그쵸?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런 화려했던 시절의 그런 업적들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물소리밖에 나지 않는 거구나. 그쵸? 아이야 고국 흥망을 물어서 무엇하겠는가. 여러분 여기 아이야는 이건 진짜 부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거는 삼음절을 쓰기 위해서 삼음절을 맞추기 위해서 삼음절 그러니까 뭐야 세 글자를 맞추기 위해 써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야 고국 흥망을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말에 무엇하겠는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얘는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얘는 반천년이 나왔기 때문에 맥수지탄 맞는데 여러분 얘를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냐면 마지막 이 부분이요. 고국 흥망을 물어서 무엇하겠는가 나온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조금 다르게 하는 게 뭐냐면은 지나간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와 진짜 고려의 그런 업적들이 고려의 그 훌륭했던 업적들이 다 물소리밖에 안 나네. 아이야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것을 말해 못하겠냐. 그냥 이렇게 해서 맥수지탄으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를 이렇게 보는 거죠. 선인교에서 흘러내린 물을 다하동으로 흐르니 반천년 업적들이 이제 반천년 업적들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물소리밖에 안 나는구나.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아이야 사람을 그냥 부르는 거야. 사람들아 그 뭐예요? 옛날 나라가 흥한 거.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걸 말해 못하겠어. 그냥 인생은 흘러가는 거지. 이런 걸 말로 떠들어봤자 뭐 하겠어. 이렇게 얘기한 걸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얘를 맥수지탄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라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요. 그쵸?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흘러간 역사를 회고하는 거예요. 아유, 그냥 뭐 망한 것은 이제 더 이상 말해서 무엇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회고하고 앞길을 가자. 뭐 그걸 계속 말해봤자 무엇하겠어.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한 거. 한탄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흘러간 걸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어. 라는 식으로 따져본들. 그쵸? 왕조의 흥망을 따져본들 못하겠어. 따져봤자 소용없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쵸? 새시대. 그래서 새시대. 맞이하려는 마음 요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맥수지탄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맥수지탄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뒤쪽을 좀 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건지 이쪽을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죠? 새 시대를 바라보는 마음, 새 시대를 맞이하려고 하는 마음 이쪽을 좀 더 중요하게 바라본 건지 어느 쪽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만 본다고 한다면 앞에는 좀 슬픈 거잖아요. 좀 부정적인 거잖아요. 뒤를 중심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아예 흘러간 건 그냥 흘러간 대로 놔둬 이러니까 긍정 쪽이잖아요. 어디를 바라보는지는 문제에 따라 좀 다릅니다, 여러분. 둘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됐죠? 오케이. 다음 세 번째입니다. 예요. 500년 도읍지 이렇게 나왔어요. 500년 또 나왔으니까 맥주지탄 됐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 들어가니 이랬습니다. 필마 말 한 필로 돌아 들어가니 뭘 한 마리 한 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돌아서 들어가니 산천은 의구하다 그대로인데 산천은 그대로인데 여기까지 쓸까요? 그대로인데 인걸은 간 곳 없다. 인걸이라는 건 사람 영웅, 충신, 인걸이라는 건 영웅들, 충신들 이런 사람들은 간 곳이 없구나. 어디 있는지 간 곳이 없구나. 그래서 500년 도읍지를 내가 말 한 필로 딱 들어갔다고. 500년 도읍지 고려를 내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산천은 그대로인데 영웅이나 충신은 간 곳이 없구나. 아즈버 어즈버 태평연인이 꿈인 듯 하노라. 꿈인 듯 하노라. 꿈처럼 여겨지노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맥수지탄이고 여기서 또 봐놓으셔야 되는 거는 이겁니다. 산천은 그대로인데
인걸은 간 곳 없다. 이렇게 나왔죠? 산천이니까 자연이죠. 자연과 인간을 뭐 하고 있다? 대조. 그래서 이렇게 대조시킴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효과는 여러분 인간의 유한성이 좀 더 저기 되고 있는 거예요.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의 유한성, 한계가 있다죠. 한계가 있음이 좀 더 부각된다고요. 자연은 끝도 없이 영원히 저렇게 가는데 인간의 역사는 한번 무너지고 나니까 다시 돌이킬 수 없구나. 인간의 역사라는 거 언젠가는 우리가 끝날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조로 인해서 인간의 유한성을 갖다가 좀 더 한탄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간다. 맥수지탄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 맥수지탄. 시조 중에서 나라 망한 거 한탄한 거 얘네 셋밖에 없어요. 얘네 셋밖에 없어요. 그래서 맥수지탄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별로 모아놓으면 좀 뭔가가 보여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시조 중에서는 제일 좋아요. 주제별 모아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가 지조절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지조절개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지조절개라고 하는 것에는 지조와 절개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뭐라고 하느냐? 일편단심이에요. 얘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일편단심 요걸 얘기하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일편단심이냐? 왕에게. 충성심 혹은 한 여자한테 한 남자한테 상관없어요. 어쨌든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일편단심 지조절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왕이든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봐주셔야 하는 건 요거에서 봐주셔야 되는 건 지조절개 일편단심을 말할 때 여러분 여기서도 어느 한 단어가 한 단어는 아니고 뭐가 나오면 지조절개를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는 뭐를 바라보면서 나도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가겠어 막 이러면서 그 사물을 본받고자 해요. 그게 뭐냐? 매화예요. 매화가 너무너무너무 잘 나와요. 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매화꽃은 여러분 눈을 뚫고 나오는 초창기의 꽃이래요. 동백꽃 아니에요. 매화예요. 선생님 동백꽃인데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동백꽃 아니에요. 매화예요. 눈이 쌓여있는데 그걸 뚫고 나오는 꽃이기 때문에 매화가 우리가 항상 지조절개를 상징해요. 세상이 너무 추워도 혼자 피는 꽃. 그렇죠? 매화예요. 그 다음에 또 꽃이 하나가 있어요. 국화예요 여러분. 얘는 가을에 모든 꽃들이 잦을 때 혼자 피는 꽃. 추위가 닥쳐오고 찬바람이 불어도 그래도 혼자 피는 꽃. 남들이 다 죽어가도 그래도 혼자 피는 꽃. 국화. 얘도 지조절개 상징해요. 그 다음에 대나무하고요. 대나무예요. 대나무 어떻게 돼요? 위로 한 줄로만 올라간다고. 대나무는 옆으로 가는 것보다는 위로 쫙쫙 뻗어서 올라가죠. 한쪽 한 면만 바라보고 올라가는 거. 이거 국화. 이런 것들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소나무예요.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요 사시사철 푸르른 거. 그죠? 그러니까 매낭국죽이 생겨나죠. 여기서 못 빠졌어요. 매낭국죽에서 난초가 없죠. 난초는 고결함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지조절개보다는 난초 쪽은 약간 고귀하고 고결한 쪽으로 고결함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해요. 우리 쪽은 그래도 얘네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얘네만 나온다 그렇진 않습니다. 얘네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얘기지. 얘네가 나올 땐 지조절개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얘네만 무조건 나와야 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난초는 지조절개를 아예 상징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난초를 많이 사용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난초는 좀 약간 고귀하고 고결함 이런 쪽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저쪽 한번 가볼게요. 가서 봤더니 뭔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뭐 있어요? 낙낙장송이죠. 이게 뭐예요? 소나무예요. 이 낙낙장송이 여러분 소나무라는 소리예요. 소나무예요. 그리고 이 소나무가요. 낙낙장송이죠. 정말 큰 소나무들 있죠. 낙낙장송 떨어진다는 게 가지가 이쪽으로 축 늘어져 있고 저쪽으로 축 늘어져 있는 이렇게 아주 큰 소나무들을 낙낙장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낙낙장송 소나무니까 지조절개랑 관련된 경우가 많겠네. 네, 많아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볼까요? 여기서 또 보세요. 뭐 있어요? 그렇죠. 국화 있죠. 여러분 국화가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지조절개예요.
그리고 여기에 알아두세요. 요 고절들 보이세요? 고절 들어가면은 거의 지주절개예요. 고절 이 한자 외우셔야 돼요. 한자 얘 무슨 고? 외로울 고. 절 무슨 절? 절개절. 절개할 절 절개절. 그러니까 뭐야? 외로운 절개예요. 혼자서의 절개죠. 외로운 절개죠. 나의 이 외로운 절개를 아는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절개라는 뜻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고절 나와도 다 지주절개죠.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두 개나 있다고요. 국화도 있고 고절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 이 고절들은 어떻게 가느냐? 오상고절이든 세항고절이든 아치고절이든 상관없어요. 이거를 해석을 외우시지 말고 오상고절 그러면 서리가 피는 꽃이 뭐 서리가 있는데 아직까지 뭐 있는 절개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냥 절개 그냥 앞에 있는 것까지 같이 가서 그냥 외로운 절개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아치고절이냐 세양고절이냐 막 이런 거를 다 물어보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절개. 됐죠? 세 번째 거 가볼까요, 여러분? 여기 뭐 있네? 뭐 있어요? 그쵸? 이 단어에서 여기서는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매화 있네요. 아싸, 매화 있다. 지주절개다. 지주절개 같다. 네, 지주절개일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네 번째 거 보이십니까? 얘요. 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주절개. 여러분 뭐 있어요? 채미가 고사리를 캐다요. 그럼 여기는 매화, 난초도 아니지만 매화, 국화, 소나무, 대나무, 그 다음에 고절 아무것도 없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조절개인 아주 중요한 시조.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조. 그래서 얘는 어떻게 외운다? 수양산 바라보며 수양산 바라보느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셨죠? 그러면 얘부터 한번 가볼까요? 해석하는 거요. 얘부터 한번 가볼게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갈게요. 수양산 바라보며 다음에 이제를 하나노라. 여러분 이제 나오죠? 여러분 이제라는 건 백이숙제예요. 사람 이름입니다. 백이와 숙제예요. 조금 있다가 이게 문제로 하는데 이거 많이 틀렸더라고요.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아셔야지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다는 거야. 백이숙제가 어떤 사람이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사육신 같은 사람이에요. 왕이 바뀌었을 때 왕이 바뀔 때요. 그 전 왕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왕을 따르지 않고 그 전 왕을 따라가지고 얘가 수양산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냐면 다 벼슬도 하지 않고 다 하지 않고 수양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었어요. 둘 다. 지주절개 최고봉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우리나라에서는 지주절개 하면은 여러분 사육신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얘네들이 여기 중국에서는 백이숙제라고요. 근데 그 백이숙제를 뭐 한대요? 한탄하노라. 보이세요? 백이숙제를 한탄하노라. 수양산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한탄하노라. 한탄한대요. 한탄한다는 말은 여러분 비판한다는 소리야. 왜? 백이와 숙제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지금 훌륭하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얘네를 한탄한대요. 왜요? 여기 봤더니 뭐라냐면 뭐해도 굶주려 뭐할지라도 죽을지라도 굶주려 죽을지라도 채미를 하겠는가? 채미 고사리를 캐겠는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나는 굶어 죽어도 나 고사리조차도 안 캐먹어. 얘는 고사리 캐먹은 거에 대해서 너네는 정말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고사리 안 캐먹어? 비록 푸세한 것인들 비록 비록 풀이지만 그 누구 땅에서 났느냐? 그거 누구 땅에서 났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땅에서 난 거야? 새로운 임금 땅에서 났으니까 새 임금 꺼져 여러분. 그죠? 왜 옛날에는 임금 거잖아요. 모든 국토가 다 임금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풀이라도 그 누구 땅에 났어. 새로운 임금 땅에서 났으니까 새로운 임금의 땅 안에서 난 거니까 새로운 임금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먹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예요? 백이숙제보다 더 큰 지주절개를 가져가겠다고요. 쟤네는 고사리도 캐먹었지 나는 고사리도 안 캐먹을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매화 국화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서는 얘는 지주절개를 가져가는 아주 중요한 작품이고요. 저기 있는 거 이제라고 하는 게 백이숙제를 얘기한다는 것도 꼭 아셔야 되고요. 하나 더 있어요. 너무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중의법의 대표예요. 수양산. 첫 번째 수양산. 두 번째 뭘까요? 누굴까요? 수양대군이요. 수양대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여러분 수양대군이 누구예요? 세조잖아요.
단종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된 세조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조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와, 이거 진짜 잘 갖고 왔죠. 수양이란 단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수양대군 바라보며 백이숙제를 하나 놓으라. 굶어 죽을지라도 내가 채미를 할 것 같아. 채미. 첫 번째 고사리를 캐다고, 고사리를 캐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 두 번째 얘는요. 수양대군을 바라보면 나는 백이숙제를 한타 놓으라. 굶어 죽을지라도 나는 뭐 하지 않겠다? 낮은 벼슬. 낮은 어떠한 벼슬이라도 하지 않겠다. 어떠한 벼슬도 하지 않겠다. 비록 풀이지만 푸세요. 이거 첫 번째 풀,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예요. 낮은 벼슬이라 하더라도 그 누구 땅에서 나느냐, 그거 누가 해주는 거야? 수양대군이 왕 됐으니까 수양대군이 주는 벼슬이죠. 난 그런 벼슬 안 받아, 이 얘기예요. 중의법의 대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주절개의 대표예요. 아주 많이 중요한 시주예요. 반드시 봐놓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앞으로 고전소설 같은 것들을 딱 봤는데, 고전소설에서 나는 이제를 따르련다, 혹은 나는 백이숙제를 따르련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그거는 임금님한테 충성, 내가 목숨을 잃더라도 한 임금한테 충성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백이숙제를 따르련다 그랬더니 백이가 뭐고 숙제가 뭐야? 이러시면 안 되고, 백이숙제가 나오면 무조건 지주절개랑 관련된 것이다. 어디에 들어가도 고전소설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들의 이름이. 됐죠? 이런 것들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주절개였습니다. 거꾸로 갈게요. 3번 가겠습니다. 얘요. 백설이 잦아진 골짜기에 구름이 머흐래라. 얘도 중요해요. 얘도 별표 치세요. 오늘 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거 아까 그 수양산하고 얘하고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백설이요. 백설이 잦아진. 얘가 잦아진이라는 뜻인데, 잦아진다는 건 여러분 많아지는 게 아니라 없어진이라는 뜻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없어진 골짜기에, 백설이 없어진 골짜기에 구름이 여러분 여기 있는 거 머흐래라. 멀구나 틀려요. 이거 해석 잘라요. 멀구나 아니고 험하구나. 머흐래야 멀구나 아니에요. 험하구나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가? 석양에 홀로 서서 설로 서 있어,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이렇게 됐거든요. 얘도 상징하는 바들 알아두시면 돼요. 해볼까요? 백설이 없어진 골짜기에 구름이 많아졌대요. 옛날 고전에서의 구름은 다 안 좋아요. 구름이 뭐 상징할까요? 간신이에요. 왜냐? 태양이 뭐니까? 그럼요, 임금이잖아요. 임금을 가리는 건 구름이니까 구름은 다 간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달은 뭐예요? 해가 임금을 상징해. 달은 누구 상징해요? 이거 맨날 중전마마 말하는데 중전마마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중전마마가 그놈의 옛날에 무슨 달 뭐 있었는데 그거? 그 유명한 그 드라마 그거 해를 품은 달. 그놈의 해품달인가 뭔가 그것 때문에 거기 보면은 해는 임금이고 달은 중전마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중전마마 찾았어요. 뭐 이런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여러분. 둘 다 누구예요? 임금이에요. 저는 저는 중전마마를 따르렵니다. 죽어요, 걔네. 큰일 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임금님 뒤에 병풍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있어서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떠 있어요, 여러분. 해랑 달을 다 같이 써놓은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낮에는 해고 밤에는 달이다라는 뜻이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해와 달은 다 임금 상징하는 겁니다. 다 임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구름 있죠? 얘가 간신이라니까. 간신들이 험해지고 있어요. 뭐가 없어지니까?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없어지니까? 백성들이 없어지니까. 백설들이 없어지니까. 백설이 그러니까 뭐겠어요, 여러분? 충신이죠. 얘 잘 봐놓으셔야 돼요. 보통 눈은 간신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매화나 이런 애들을 못 살게 구는 게 눈이어가지고 여러분 눈이 간신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의 눈은 간신이 아니라 충신이라고요. 그래서 문제 잘 나와요. 헷갈리게 나온다고요. 저 잦아진이 적은 데다가 많아진 이런 생각하면 해석할 수도 좋기 때문에 얘가 절대로 간신 아니라는 거 요거 꼭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얘가 바로 간신이라는 거. 그 다음 충신이 다 사라진 골짜기에 간신들이 험하구나.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있는가? 이 매화도 충신이겠죠. 충신들은 어느 곳에 피었느냐? 석양에 라고 그랬습니다. 석양 아까랑 똑같아요. 해질녘이니까 시간적 배경 하나가 나온 것이고 여러분 석양이라고 그랬죠. 석양에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뭐예요?
무슨 뭐 부정적 현실이겠죠,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부정적 현실. 나라가 망한다는 잘 모르겠고 나라 망한 거랑 관련된 얘기는 잘 안 나왔으니까 그쵸? 현실이 절로 안 좋을 때 부정적 현실 속에서 갈 곳 몰라 한다.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요? 방황하고 있더라. 내가 충신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방황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백설이 충신이라는 거. 구름이 간신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백설 절대로 간신 아닙니다. 이런 것들. 됐죠? 쭉쭉 가고 있어요. 2번 가겠습니다. 2번. 얘는 이제 1, 2번은 좀 많이 쉽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어요. 얘 볼게요. 국화야 너는 어찌 3월 충풍 다 보내고 국화 나왔네? 국화는 뭐 충신이겠지 뭐. 얘는요. 국화야 충신들아 너는 어찌 3월 충풍 다 보내고 좋은 계절. 좋은 계절, 꽃피는 좋은 계절 다 보내고 낙목한 천에 너 홀로 피었느냐. 남목한 천에 남목한 천. 얘는 뭐예요? 어려운 시절. 얘 좋은 계절이니까 여러분 얘는요. 부정적 시절. 부정적인 어떤 시절. 계절이라고 할게요. 부정적 계절. 나쁜 계절에 너 홀로 피었느냐. 아마도 오상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오상고절 아까 말했죠? 외로운 절개. 외로운 절개를 지닌 것 해야지 해석이 좀 편해요. 절개를 지닌 것은 너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가시라고요. 그렇죠? 남들 다 좋은 시절.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세종대왕의 시절에서는 충신들이 많을 수 있겠죠, 여러분. 열심히 하면 임금도 인정해줘. 사회도 그래. 그러면 그럴 때의 충신들은 많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시절 국화 너는 왜 그렇게 세종대왕 같은 시절은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다가 이게 뭐야 연산군 같은 시절에 홀로 피어 있는 거예요. 어?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지금. 그죠? 그런 시절에 왜 피어 있느냐? 야, 너 정말 외로운 절개가 네가 진짜 충신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연산군 시절인데 여러분들이 관직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가서 말할 거예요? 임금님 이러시면 안 돼요 할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난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일단 시대를 좀 두고 보자. 그러고 내 친구 막 가겠다 그러면 왜 이러냐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 봐봐 좀만 견뎌 봐봐 이럴 것 같아요 진짜. 가가지고 말한다고 뭐가 있겠어. 그래서 일단 견디자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꿍시렁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꾹 참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가서 말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지금. 죽음을 갖다가 생각하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죠? 지주절개 얘기하는 겁니다. 얘도 좋은 시절 다 보내고 넌 어떻게 그렇게 힘든 세계라 혼자 피었느냐. 야 절개 가진 거 너밖에 없다.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지주절개입니다. 다음 마지막 첫 번째. 여기요. 간밤에 불던 바람에 눈서리가 치는구나 라고 그랬어요. 간밤에 바람 불어요. 그다음에 눈서리도 쳐요. 눈서리 쳐요. 그랬더니 낙낙장송들이 다 기울어 간다. 충신들이 다 기울어 간다. 쓰러져 가는구나. 쓰러져 가는구나. 그랬더니 하물며 못다 핀 꽃을 못다 핀 꽃을 말해 무엇하겠는가. 못다 핀 꽃들을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이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못다 핀 꽃이야. 동그라미 칠게요. 무슨 얘기냐면요. 바람과 눈서리가 여러분 얘가 시련 고난이에요. 시련과 고난이 너무너무 큰 그 시절에 충신들도 다 쓰러져 간다고요. 거목들도 쓰러져 가요.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거목들의 막 영의정, 뭐 우의정, 뭐 어떤 대감, 뭐 이런 원로 이런 사람들 다 쓰러져 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임금님 말을 안 듣는 거지. 임금님이 막 지금 막 연산군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충신들이 가가지고 말을 했을 때 다 쓰러져 가는 거야. 다 죽어가고 있는 거야. 하물며 못다 핀 꽃이요. 꽃 정도요. 꽃이니까 누구냐? 유생들이에요. 대학생들 같은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유생들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니까 아주 대학자 이런 사람들 추앙받는 사람들 다 죽이는데 근데 유생들이 가가지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사람들 죽이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게 대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주절개죠. 낙낙장송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못다 핀 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한탄한다. 이렇게도 되지만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서는 또 뭘 갖다 얘기하는 거 할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은 인재사륙.
인재들을 사륙하는 거에 대한 한탄 요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당시 되게 거목 같은 사람들, 거목 같은 그런 충신들 다 죽여버리고 유생들도 한마디만 하면 다 죽여버리고 세조 때 막 이럴 때 이방원 때 태종 때 막 이럴 때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인재 사륙에 대한 개탄, 한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는 지조절기가 있는 충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인재를 사륙하고 있는 시절에 대한 한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낙목장성들도 다 죽이는데 무슨 못다 핀 꽃 정도야 뭐 다 죽여버리고 있는 시대. 이런 시대를 한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다 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현강에서 여러분들 문제 좀 풀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개 답 마주치고 맞히고 그 다음에 마무리 시키도록 할게요. 아까 수업을 안 하고선 한번 풀어보시라고 말한 거랑 그 다음에 지금 듣고 난 다음에 보는 거랑 다른 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른 걸 보시면 아 그래서 이렇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게 느낌으로 오실 거예요. 1번 갈게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 말 한 필로 돌아 들어가니 산천은 그대로인데 인걸은 간데 없다. 태평연월이 꿈처럼 느껴진다. 인생무상이 느껴진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망국의 하늘 나라가 망한 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옛 시절을 회상하고 현재를 한탄하는 회고가이다. 현재를 지금 한탄한다. 진솔하고 담백한 평민문학의 특징이 드러나는 시조이다. 다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왜요? 시조는 평민문학 아닙니다. 시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충성, 지조, 절개, 뭐 나라망함 이런 거죠. 시조는 평민문학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반문학이에요. 양반문학이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다 틀려요. 양반문학이니까 이런 거 틀리면 다 틀려요. 다음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뭐도 아니면 얘 맥수지탄이라고 했죠. 맥수지탄의 내용을 담고 있는 시조는 다 인생무상이에요. 다 인생무상이에요. 왜요? 그 잘 나가던 나라도 망하잖아요. 인생이 무상하구나. 누구나 다 잘 나갈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무너지고 언젠가는 그 화려했던 시기가 접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맥수지탄 나오죠? 인생무상 똑같아요. 아 인생이라는 건 좀 무상하다. 아무 덧없다. 인생이라는 거 욕심 아무리 부려봤자 소용없다. 나라가 망하는데 개인적인 그 삶에서의 그 부귀영화도 언젠간 사라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맥수지탄은 다 인생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다음 하나 더요. 평시조죠? 하나, 둘, 세 줄짜리. 초장, 중장, 종장에 초장, 중장, 종장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세 줄짜리 어느 하나 굉장히 길지 않고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평시조 맞아요. 됐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양반문학. 이 시조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평시조 자체가 다 양반문학입니다. 다 넣으시고요. 두 번째 다음 주제를 갖다가 표현한 한자성어는 여러분 당연히 몇 번? 1번 맥수지탄이죠. 근데 나머지 한자성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착하게 뭐까지 줬냐? 한글을 줬어요. 이야 맥수지탄 이런 거 안 줘요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한자 읽고 여러분들한테 줘요. 그러니까 이거 다 빼요 앞에 거. 그럼 얘네를 줘요. 그러면 맥수지탄 읽으셔야 되고요. 조변석계 읽으셔가지고 이걸 해주셔야 돼요. 이거 한자성어예요. 우리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한 부분이에요. 큰 부분이죠 여러분. 그래서 맥수지탄 얘는요 나라 망한 거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조변석계라고 하는 거는 아침 저녁으로 뜯어 고친다는 소리예요. 아침에 바뀌고 법이 아침에 바뀌고 저녁에 바뀌어요. 조변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뜯어 고치고 이런 거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일 변함 이런 뜻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열이박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얇은 얼음을 밟는다. 얇은 얼음을 밟는다 뭐예요? 위험한 거. 열이박빙 위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풍수지탄이라는 것은 부모께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풍수지탄. 그래서 답 몇 번? 1번. 한자성어도 시조랑 같이 연결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성어도 나중에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예요. 다시요. 맥수지탄 간단하게 그냥 쓰시면 되죠. 맥수지탄 나라망함 조변석대 조변석계 계속 바뀜. 열이박빙 위험한 거. 그쵸? 난 풍수지탄 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걸 하나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뜻만 아시면 되니까 그렇게 갑니다. 3번 갈게요.
중장의 인걸과 의미가 같은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여기요. 산천, 자연은 그대로인데 인걸들 뭐라 했어요? 사람은 간 곳 없다. 영웅들은 간 곳 없다. 충신은 간 곳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위에서랑 아래서 갈게요. 충신을 뜻하고 있는 단어 찾으세요. 몇 번? 3번. 매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면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요. 충신들 그동안 고려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많은 영웅들 충신들은 아무 데도 없구나. 여기도 충신은 매화밖에 없으니까 답 3번. 4번 갑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굶어 죽을지라도 내가 고사리 캐먹는가. 비록 푸세한 것이들 비록 풀이지만은 그 누구 땅에서 났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백이숙제 고사를 제재로 하고 있다. 백이숙제 나왔죠? 그러니까 맞고. 백이와 숙제 구차했던 삶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구차해? 고사리 캐먹는 게 하여간 고사리 캐먹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지만 구차하다? 글쎄 남기세요. 3번 갈게요. 일단 냅두시라고 이런 것들. 그리고 3번 봤더니 굳은 절개와 지조를 자리하는 절의가이다. 맞죠? 절의가라는 거 여러분 절의가 지조절개 같은 것들 지키려는 거예요. 지조절개를 다짐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절의가 맞고요. 다음 4번 떳떳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몹시 질책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질책한다. 맞아요? 틀리죠. 4번이 완벽하게 틀렸어요. 2번은 그러니까 뭐예요? 고사리 캐먹던 것을 구차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가시면 되고 4번은 나의 처지를 질책하는 게 아니라 백이숙제 정말 못했어 이 얘기와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질책하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의지를 다지고 있는 거니까 얘는 아예 아니라고요. 아예 아니라고. 자기 자신한테 뭐라고 한 건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만약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4번도 만약에 확실한 게 만약에 답이 정답, 여기 뭐예요? 4번도 맞는 게 만약에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는 몇 번 가요? 2번 가요. 얘가 만약에 얘가 아닌 정확하게 맞는 부분이 나왔으면 이게 지조절개를 뜻하고 있는 시이다. 혹은 채미는 고사리를 캐다는 뜻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왔으면 여러분 얘는 뭘로 가냐고요? 2번으로 간다고요. 구차하다? 글쎄 그 정도까지 말하기엔 좀 그렇지 않아? 이렇게 간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가장 적절한 것 이런 게 그래서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구차했던 삶을 안타까워했다. 구차했다는 게 고사리 캐먹다는 것을 구차했다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얘는 자신의 처지를 질책하고 있는 건 말이 되지 않으니까 4번 갑니다. 근데 만약에 4번이 없으면 2번 구차했다기보다는 좀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했지 야 너 삶 자체가 다 구차하다 이렇게 말한 거는 전체 걔네 삶의 전체를 구차하다 말한 거는 아니니까 고사리 캐먹었던 거에 대해서 조금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기는 4번이 아예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답 4번 이렇게 가요. 다음 5번 가겠습니다. 잘못된 것은 수양산 백이숙제가 은거했던 산 맞고요. 이제 틀리죠. 백이숙제죠. 그죠? 아예 틀렸죠. 고사리를 캐다 풀일망정 이렇게 되죠. 비록 풀이지만 이게 풀일망정 똑같은 거니까 답은 2번. 해석하는 문제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6번 가겠습니다. 6번이요. 중장이니까 초장, 중장, 종장이죠. 이게 중장이죠, 여러분.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중장을 봤을 때 굶어 죽을 진데 고사리를 캐먹겠는가? 고사리를 캐지 않겠다. 해석에 대한 얘기죠. 4번 되겠죠. 그렇죠? 고사리를 캐려고 한다. 고사리를 캐어야겠다. 먹으면 살겠다. 안 돼요. 캐먹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답 4번. 7번 가겠습니다. 여기요. 대조적시 의미의 시어가 사용되었다. 충신간신이 있죠. 여기서 백설이라는 게 혹은 매화가 충신 이쪽 얘가 간시니까 얘는 사용된 게 맞죠. 다음에 역사의 전환기를 석양이라고 그랬다. 해질녘이 역사의 변함이에요. 말할 수 있죠? 인생의 한 역사가 끝나고 다른 나라가 뜨고 있는 거니까 얘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우국충정을 주제로 하고 있다. 내 나라에 대한 어떤 마음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맥수지타르면 나라에 대한 마음이니까 여러분 얘가 할 수 있어요. 종장에서는 화사의 적극적 의지가 보인다. 아니요. 갈 곳 몰라 하노라. 방황이잖아요. 방황이니까 뭐 내가 뭐 하겠노라. 나라를 위해 싸우겠노라. 이런 거 없어요. 답은 4번. 8번 가요. 각 시어의 의미를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을 갖다 얘기하세요. 머흐레라. 거 보세요. 저기 머흐레라 저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멀리 있구나 아니고 아까 뭐라 했어요? 험하구나. 해석이 많이 나오죠.
해석 부분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반오시고요. 매화, 갈 걸 몰라 한다. 백설이라는 거 하는 거. 고려 왕조의 병성했던 시절 혹은 고려 왕조의 유신들 백설이 없어지고 나니까 충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려 왕조의 병성했던 시절 혹은 고려 왕조의 유신들, 충신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신은 충신이라는 뜻으로 여러분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쵸? 됐고 9번. 얘는요 관점에서 절대주의 관점이래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주의 관점은 이거는 뭐냐? 이건 이 내용 묻는 거 아닙니다. 저런 관점 같은 데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저런 관점은 나중에 저게 심화반에서 배우게 될 텐데 절대주의 관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반영론적 관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세요. 표현론적 관점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효용론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네. 다는 못하고 여러분 얘네 세 개는 외재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절대주의 얘는 내재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학을 풀 때 이건 문학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이 시조를 묻는 게 아니에요. 문학 이론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할게요. 반영론적 관점 시대예요.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표현론적 관점이요. 작가의 성향 같은 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효용론적 관점이요. 이건 독자의 느낌, 깨달음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론적 관점은 이런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진짜 작품만을 말하는 거.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작품만 붙여야죠. 작품만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해볼까요?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볼게요. 얘는 보는 것도 아니에요. 저거 비교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걸 몰라서 그런 거라니까. 절대주의 관점 저런 걸 모르니까 막 이거는 여기 작가가 추구하던 가치가 없어진대. 맞는데 그 입장에서 나라의 멸망에 탄식했던 거 맞는데 탄식이겠죠. 탄식한 거 맞는데 이거 두면치 사용된 거 맞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 내용 확인하시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봐요. 작가가 작가 단어 나왔죠. 끝났어요. 작가 뭔데? 표현론적 관점. 내가 그 입장이었어도 나라의 멸망에 탄식했을 것 같아. 내가 그 입장에도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뭐뭐 했을 것 같아. 그쵸? 뭐야? 그렇죠. 효율론적 관점. 끝. 다음에 그런데 석양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 시거 같아. 작가 없죠? 시대 없죠? 느낀 점 없죠? 여러분 다음 몇 번? 3번. 4번. 혹시 눈이 구름 매화는 시대적 상황과 연결된 거 아닐까? 시대랑 관련됐죠 여러분? 반영론적 관점. 아시겠어요? 답 3번이에요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요. 이론 이런 것들은 이거 심화반에서 내가 비문학 할 때 그때 배운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를 딱 나오면 저런 거 안 봐. 절대주의 관점이 뭔지도 몰라. 그냥 작품만 해석하려고 덤비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거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옵니다. 작품이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요 내용으로 작가가 나오든가 시대가 나오든가 독자의 느낌이나 이런 게 나온다고 한다면 요걸로 가고 그렇지 않고 작가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내재적 관점입니다. 잘 봐놓으세요. 많은 부분들이 틀리십니다. 답 3번. 마지막 10번. 여기요. 작품과 본문의 작품을 앞에 있는 작품과 본문의 작품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는 요 작품과 요거 비교한 거.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쵸? 이랬을 때 두 작품 모두 그다음에 선경 후정의 마음을 담고 있다. 그러면 한쪽만 일단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두 작품 모두가 계속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얘 봤더니 선경 후정의 감정을 담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요. 성경후정은 뭔데? 앞에는 뭐 나오고? 경치. 뒤에는 뭐 나온다고요? 감정. 앞에는 덮여있다. 만월대가 덮여있다. 나는 눈물겨워한다. 되죠? 얘는 되죠. 일단 얘부터 보면 얘가 복이니까. 그래서 복이는 된다. 이런 얘기고. 다음에 요거에서만 일단 따져볼게요. 두 작품 모두 시각과 청각의 이미지가 들어져 있다. 했는데 왕업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였으니 목동의 피리 소리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얘는 있어요. 얘는 있어요. 시각과 청각이 둘 다 있는데 얘는 청각도 있으니까. 그죠? 두 작품 모두 충신의 입장에서 읊은 것이다. 맞죠? 맥수지탄하고 관련된 얘기한다고 한다면 얘는 여러분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 거 보기의 시 중장에서는 인생무상의 정서가 드러난다. 여러분 맥수지탄은 인생무상 드러난다고 그랬죠. 다 맞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얘를 보셔야죠. 어디 갔어? 얘요.
그래서 요걸 봤더니 맞잖아요. 지금 요거에서 나온 거 그쵸? 복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봤을 때 여기요. 맨 처음 아까 나온 것들 정리해서 보면은 성경우정이다. 앞에요. 백설이 잦아진 골동에 구름이 굉장히 험하게 있다. 맞고 갈 꼴 몰라 한다. 그러니까 감정 맞고 맞죠? 근데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작품 모두 시각과 청각의 이미지가 들어다. 얘 청각이 어디 있어요? 얘가 청각이 없죠. 소리가 들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피리 소리라든가 종소리라든가 무슨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소리가 없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땡이 된다고요. 그래서 청각이 안 되니까 여러분 얘에서 이게 되고 충신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네, 나라가 망해가지고 슬프니까 충신 얘기할 수 있고요. 시 중장에는 인생무상의 정자가 들어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보기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건 보기로 얘기하면 되는 것이고. 맞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청각이 없습니다.